서울의 오늘 금요일이죠. TBS 집중 리포트로 시작합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쇼핑백을 가득 들고 다니는 노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 택배 어르신들인데요.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지하철 택배 일을 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루 12시간 주 6일을 꼬박 일해도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50만 원도 채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마저도 건강이 허락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TBS 집중 리포트에서는 생계를 위해 나이 들어서도 고달프게 일해야 하는 현실을 직접 함께 해봤습니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정오가 가까워오자 하나둘 사람들이 모입니다. 시간에 맞춰 모이는 노인마다 어깨에는 쇼핑백을 한가득 짊어지고 있습니다. 가져온 쇼핑백을 모아놓고 보니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이 모여있는 시간은 단 30분 남짓. 오후 2시 20분 을지로 사가역입니다. 이곳엔 더 많은 노인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30분이 지나자 언제 모였냐는 듯 텅 빈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철 역사 곳곳에 짐을 한가득 들고 왔다가 목적지를 분류하기가 무섭게 떠나는 이들. 바로 지하철 택배 노인들입니다. 지하철 택배는 약 10년 전쯤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 탑승에 착안해 만들어졌습니다. 교통비가 들지 않고 인건비가 싼 노인을 택배기사로 쓰기 시작하면서 노인 일자리로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고객이 의뢰한 물건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내 지하철을 이용해 직접 전달합니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12시와 2시, 4시, 6시 이렇게 하루에 4번 모여 택배를 배달하는 지하철 택배 노인들. 첫 번째 12시 배달 일정으로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까지 간다는 노인과 함께 해봤습니다. 8개가 넘는 쇼핑백을 단단히 묶어 한쪽 어깨에 들쳐매고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또 오르내립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잠시 쉬나 했더니 2시 배달을 하려면 시간이 없다며 스마트폰으로 다음 일정을 확인하기 바쁩니다. 이 일을 한 지 2년이 넘은 김 씨 할아버지는 일하는 보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약간은 힘들어야 운동이 되지. 매달기 힘들지 않으면 운동 안 돼. 목적지에 도착한 노인은 백화점 안에서만큼은 배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며 입구에서 짐을 풀어 양손으로 옮겨들고 바삐 떠났습니다. 또 다른 지하철 택배 회사에서 8개월 전부터 일하고 있는 72살 왕씨 할아버지. 첫 택배 배달에 나가기 위해 아침 7시가 되기 전 집에서 나와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사무실에는 이미 왕씨 할아버지처럼 일을 기다리는 노인들이 신문을 읽거나 뉴스를 보며 대기 중입니다. 첫 일정은 서울 경동시장에서 물건을 받아 성남까지 전달하는 일. 농산이죠. 네, 여기 택배인데요. 출발 전 몇 번이고 확인하고 목적지 근처에 도착했지만 길을 찾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번에 옆에 왔는데 공동물산인데 삼성물산 안 건너요. 약재를 파는 점포에 묻고 횡단보도를 건너 인근 점포에 재차 확인합니다. 30분 만에 겨우 목적지를 찾아 배송할 물건을 받은 할아버지의 얼굴에 이제야 안도의 웃음이 퍼집니다. 1시간이 넘게 지하철을 타고 도착한 경기도 성남의 태평역. 물건을 전달하고 10,000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12시가 돼서야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뜻밖의 반가운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다음 일거리가 들어온 겁니다. 다시 제기동역 근처의 회사에서 물건을 받아 가산 디지털 단지역의 회사까지 부품을 전해주는 일정입니다. 어르신들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그 위닝 게임 하자는 거죠. 네. 어르신도 그 벌이가 되시고 또 우리도 이제 쓰기 편하고 또 빨리 가시니까 딴 데 안 들리고. 이렇게 오후 3시까지 번 돈은 2만 원. 이 가운데 15%는 회사에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이 시간까지 점심을 거르는 것은 예산일입니다. 정신 잡수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 뭘 먹고 와요? 어디서 먹고 오는데 그래요? 겨우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는 노인들의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다시 일거리를 받아 인천 간서고거리로 물건을 전달하는 일정. 오후 4시가 채 안 된 시간이었지만
왕씨 할아버지는 이미 2만 걸음 가까이 걸었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하루 12시간, 주 6일을 꼬박 일해 버는 돈은 한 달에 40~50만 원 남짓. 일반 택배기사의 월 수입과 비교해서는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40만 원 되고 마약 사람한테 70만 원 되고 실제로 생활 안 되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부가 노인 일자리 창출을 끊임없이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에서 노인들의 일자리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노인이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10명 가운데 6명인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생활비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대부분이 여가나 취미가 아니라 실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도 정작 노인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는 찾기 어려운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빈곤을 헤쳐나가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해요. 연금 소득이 조금 이제 늘어나고 노인 일자리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급여가 조금 늘어나면 거기 플러스 자기가 한 건, 두 건 해서 얻어지는 수익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고 또 누구도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노년의 고달픔은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헤쳐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TBS 문경란입니다. 네, 지하철 노인 택배를 통해서 노인들의 또 복지, 그리고 노인들의 생활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문경란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화면에서도 문경란 기자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하철 택배 노인들 계속 동행 취재를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3일 정도 같이 동행하셨다고 그러는데 여러 개 이렇게 쇼핑백 들고서 다니는 노인 택배 직접 다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네. 취재하는 3일 동안 좀 어르신들을 꼬박 따라다녔는데요. 예. 점심은커녕 물 마실 시간이 없어서 거의 못 마시고 또 하루 25,000보 정도씩 걸었더니 어르신들보다 40살은 젊은 저도 정말 체력이 부족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일을 하루 12시간, 주 6일을 꼬박 해내는 어르신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네. 12시간을 일하면서 아까 보니까 점심은커녕 물 한 잔 마실 시간도 없다고 하는데 물 마실 시간마저 빠듯하다는 게 좀 사실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떤 건가요? 네, 사실 언뜻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지하철 택배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지하철 백화점 택배의 경우 하루에 12시와 2시, 4시, 6시 이렇게 하루에 4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번 택배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어르신분들이 아침 7시에서 8시 이제 집에서 나오셔서 자신이 맡은 백화점에 들려서 이제 각 매장마다 물건을 취합해서 집결지인 지하철 역사로 12시까지 모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30분 만에 어디로 갈지 분류를 하고 이제 각자 맡은 지역에 배송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물건을 배송하자마자 물건을 수거하고 또 2시까지 맞춰오기 바쁜데요. 시간이 2시간마다 시간이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다 보니까 이제 12시간을 지하철을 타고 물건을 나르시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노인들이 큰 돈을 벌겠다는 것이 아니라 소일거리 찾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생계형으로 하시는 거네요. 그 하루 일과가 빠듯하게 이렇게 잡혀 있는 거 보니까 잠깐 나가가지고 아르바이트 하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하루 일과를 이렇게 채우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노인 일자리 하면은 이제 건강 유지나 용돈벌이 정도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그게 아니고 대부분 생계를 위해서 나오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많으나 젊으나 수도세나 전기세, 관리비 등은 꼬박꼬박 들어가는 돈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노인이라고 해서 이제 큰 혜택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어르신들에게는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닐 뿐더러 이제 막상 일주일에 이제 6일씩 이렇게 꼬박 일을 해도 한 달에 이제 40~50만 원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아프거나 이제 며칠 쉬기라도 해서 쉬기라도 하면은 손에 쥐는 돈은 이보다 훨씬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게다가 이제 노인들의 삶이 이렇게 팍팍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은퇴라는 것이 좀 축복이라기보다는 이제 생활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인식이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일부 공무원이나 교사 또 군인 등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나 이제 대기업 임원 등으로 적지 않은 퇴직금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퇴 이후의 삶을 걱정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실제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늦은 나이까지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렇게까지 일을 해도 노인 빈곤율은 가장 높았고 고령자의 소득은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네. 참 이런 통계 나오면은 저의 또 앞날이기도 하고 하니까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그러니까 일은 더 오래 하고 그리고 또 나이가 들었을 때는 그만큼 소득은 더 적고 이런 현실이잖아요.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 짚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통계를 봐서도 그렇지만은 이제 예.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완전히 은퇴하는 나이가 남성은 72.9세, 또 여성은 70.6세까지인데요. 예. OECD 평균이 64.6세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긴데요. 그럼에도 빈곤율은 최고라는 점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부가 노인 일자리 창출을 매번 입버릇처럼 좀 되뇌고 있지만 노인들이 이제 일자리는 열악하고 단순 노무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때문에 이게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한편으로는 또 제게 닥칠 미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씁쓸하고 또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걱정도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스튜디오에 있는 젊은 저희 같은 분들 다 비슷한 생각들 할 텐데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들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하죠. 그만큼 대책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어려운 이야기겠습니다만 노인들에게 정말 맞는 일자리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문경란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